안녕하십니까,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4번의 영상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서 바로 연달아 5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5번 설명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감성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성 사전, 그 중에서 긍정 단어와 부정 단어를 설명을 드렸었고, 중립 단어의 수까지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고 수식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번은 유사도 분석과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서 수학에서 다루는 유사도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사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유사도는 유사한 정도라는 뜻으로서 두 텍스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수치화를 합니다. 그 수치화는 이제 수치화하는 그 종류들이 있는 거죠. 그 종류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로서 첫 번째 유클리드 유사도, 두 번째 코사인 유사도, 세 번째 자카드 유사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카드 유사도는 수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유사도 수식입니다. 물론 이제 수학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이분이 스위스 사람이고 식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식물학자인 자카드가 이제 식물 사이에서 유사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유클리드 유사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 유사도는요,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온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우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유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좌표평면이 필요해서 좌표평면 이렇게 좀 대충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대충인 것 같아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리고 어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는 1,4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5,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지를 가지고 보는데 거리를 측정할 때 그냥 이렇게 긋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벡터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벡터와 이 벡터에서 차이를 묻습니다. 차이를 묻기 때문에 이 거리, D라고 하는 이 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제가 거리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피타고라스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처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2차원에서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에 대한 좌표를 x1, y1이라고 해보고 Q에 대한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PQ의 거리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죠. x2-x1의 제곱을 했고 y2-y1의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씌웠고 그 안의 내용들은 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n차원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n차원이라고 한다면 P라는 이 점 자체를 벡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벡터라고 표현한 내용은 원점에서 P점까지에서의 벡터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스몰 p1, 스몰 p2, 스몰 p3,
쭉 가서 아까 n 차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p 서브 n이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q 벡터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q까지의 거리 벡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q1, q2, q3 쭉 가서 n 차원이니까 q 서브 n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P와 Q의 유클리드 유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사도에 대해서는 이제 P와 Q에 대해서 L, 랭스, 거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작성합니다. P1에서 Q1을 뺀 값의 제곱, P2에서 Q2를 뺀 값의 제곱 쭉 해서 P 서브 n에서 Q 서브 n의 제곱, 이 부분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정하고, 이를 조금 더 수식으로 쓴다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pk-qk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L이라는 값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텍스트는 가장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이 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부분도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단어고, 어떤 또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사도를 보려고 하는 거가 이 부분이고,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둘 사이에는 가장 밀접한 단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멀면 멀수록 정반대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사실 이 코사인 유사도라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배우셨으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다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코사인이니까 각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것이고, 그 각과 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코사인 세타라는 각으로서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보게 됐는데요. 일단 1번부터 좀 보면, 코사인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삼각 B라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시게 될 텐데, 직사각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벗어났는데, 예, 삼각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반드시 이러한 모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각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각에 대해서는 항상 이 사분면 기준으로 X축에 있는 여기 양의 부분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되면 360도가 되고 4분면마다는 90도씩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변이 있겠죠? 스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코사인은 어떻게 구해지냐라는 건데, 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합니다. 이외에도 사인 세타인 경우에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해석을 하고,
탄젠트가 있는데 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정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뭐 어떻게 설명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정의를 못 내립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여러분이 2학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수학 1을 배웠을 때, 그때 배우는 내용의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이거를 왜 배우는지를 살펴본다면 나중에 원을 배우시게 될 텐데, 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를 설명하고 코사인 유사도를 설명하겠습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설명할 때는 일단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두 개의 벡터를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벡터 두 개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한 점에서 뻗어지는 이 벡터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하고 Q하고 나타나는 이 사이 부분을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를 저는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0도부터 세타는 90도까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코사인 유사도 기호를 이제 C라고 씁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유클리드 유사도인 경우에는 랭스를 써서 L로 썼다면 코사인 유사도는 코사인 C를 써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코사인 유사도는 이렇게 쓰고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를 묻는 문제와 똑같고요. 이 코사인 세타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범위를 제가 이거 등호를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0부터 90도 등호 포함입니다. 등호 포함하면 0부터 1까지 갖는 유사도입니다. 즉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두 텍스트는 유사하고 작으면 작을수록 유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거나 상이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P를요 일단 처음이니까 2차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P1과 P2라고 하겠습니다. Q 벡터를 Q1, Q2라고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붙였었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PQ 다시 코사인 유사도에 대한 이 PQ 계산은 2차원일 때 분모를 P1 제곱 더하기 P2 제곱 먼저 하시고요. 곱하기 Q1 제곱 더하기 Q2 제곱을 합니다. 물론 루트 씌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 위에는 P1 Q1 더하기 P2 Q2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 일반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호는 이렇습니다. 시그마 기호를 사용을 할게요. 시그마 K가 1서부터 N까지 했을 때 PK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는 Q 부분도 들어가야겠죠? Q의 K 제곱.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K는 1서부터 N까지 PK, QK라고 하는 식이 쓰여집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이 식이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기 위한 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혹여나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자카드 유사도는요, 아까는 제가 벡터로서 설명을 했었죠. 유클리드 유사도도 어쩌면 벡터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코사인 유사도 말씀드렸듯이 벡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카드 유사도는 벡터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한 이제 유사도 계산인데요. 이 부분은 집합에 해당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텍스트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의 내용 두 가지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하나는 벡터고 하나는 집합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자카드라는 학자는 집합의 개념으로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한 수식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집합 P하고 Q가 있어야 합니다. 집합에 대해서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겠죠. 원소들에 대해서 P를 역시나 스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n개의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고 Q도 n개의 집합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카드 유사도이기 때문에 기호는 J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쓰게 된다면 자카드 PQ는 P하고 Q하고의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분의 P하고 Q의 교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이를 표현한다면 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P에 대한 원소의 개수, Q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P하고 Q하고 겹쳐있던 교집합 부분을 뺀 값을 분모에 두고 분자의 교집합을 놓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본 기호 같죠?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냐면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내용처럼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거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확률에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건 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제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확률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내용이 이 내용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카드 유사도는요,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P하고 Q하고 합집합을 한 것이 곧 교집합에도 해당이 된다면 1일 것이고요.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다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한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1로 갈수록 유사 정도가 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실제로 수학에서도 강한 상관관계, 약한 상관관계,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크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도에 대해서 0과 1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1로 갔을 때 좀 더 강한 유사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0으로 갈수록 유사도는 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5번 영상은 다소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 수학에 대해서도 유사도의 수식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설명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져보죠. 두 텍스트 사이에서 유사한 정도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수치화한 것을 유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유사도의 세 가지 방법으로서 유클리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자카드 유사도가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유사도에 대해서 또 다른 수식 기호가 있다면 그 수식 기호에 맞게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인공지능 수학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이 유사도는 세 가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유클리드 유사도와 코사인 유사도는 기하와 관련해서 벡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에 자카드 유사도는 집합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번 6번부터는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류로서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인공지능에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논리 연산에서 퍼셉트론이 적용되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좀 더 이제 이미지는 행렬에서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보는 시간까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영상도 23일 날 찍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 2022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연도에도 저 수학작가 김정원과 함께 수학 공부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